여러분, 성희가 올해 벌써 세 번째 드라마를 방영한다는 거 아세요? 부산의 천지검심에 이어서 12월 12일에 장안 24개가 중국 중앙방송 황금시간대에 방영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성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선협 드라마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백발의 복수자로 변신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드라마에 류이진, 장안이, 랴홍, 왕진송 같은 중국 최고의 노배우 20명이 모두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작비만 무려 1,200억 원을 쏟아부어서 실제 장안성을 재현했어요. 과연 성희가 이 무게감 있는 작품으로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장안 24개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성희 팬들은 지금 조금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산해가 방영됐을 때 기대만큼 반응이 좋지 않았고 천지검심도 시청률은 괜찮았지만 폭발적인 인기까지는 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천지검심 최종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장안 24개 방영 소식이 나온 겁니다. 한 배우가 1년 안에 3편의 드라마를 연달아 방영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보통은 작품 간격을 두고 시청자들의 기억을 새롭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 전략인데 성희는 왜 이렇게 빠르게 작품을 쏟아내는 걸까요? 더 큰 문제는 이번 장안 24개가 성희에게 정말 중요한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이 작품마저 기대에 못 미치면 올해 성희의 활동 전체가 아쉬운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 작품이 대박을 치면 앞에 두 작품은 모두 잊히고 장안 24개 하나로 모든 걸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장안 24개는 과연 어떤 드라마이고 성희는 이 작품으로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희가 이번에 연기하는 캐릭터부터 살펴볼게요. 장안 24개에서 성희는 사안이라는 이름의 인물을 연기합니다. 이 사안이라는 캐릭터는 10년 전 가문이 몰살당하는 비극을 겪은 후 복수를 위해 10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장안성에 잠입한 인물이에요. 성희 팬들이라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성희가 보여준 캐릭터들은 대부분 선협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어요. 유리에서는 사봉, 치명여설에서는 응연, 연하루에서는 일연하까지 모두 무공이 뛰어나고 정의로운 이미지였죠. 물론 캐릭터마다 상처와 고뇌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밝고 정의로운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완전히 달라요. 일단 외모부터가 백발입니다. 10년간의 복수 계획 속에서 겪은 고통과 인내가 머리카락을 하얗게 만들었다는 설정이에요. 예고편을 보면 성희의 백발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워요. 웃을 때도 진심으로 웃는 게 아니라 계산된 미소 같은 느낌이 들죠. 더 중요한 건 이 캐릭터의 내면입니다. 사안은 겉으로는 현의 작은 관리로 위장하고 있어요. 온화하고 착한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면모를 연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성희는 연하루에서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해봤어요. 일연하가 천하제일 고수에서 병약한 유랑객으로 변신했을 때 성희는 몸의 자세부터 목소리 톤까지 완전히 다르게 연기했거든요. 장안 24개 제작진 인터뷰를 보면 성희가 이 역할을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해요. 일단 몸무게를 7kg 정도 뺐다고 합니다. 복수에 사로잡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캐릭터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였대요. 그리고 당나라 시대의 서예를 배웠어요. 극 중에서 사안이 붓을 쥐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붓을 잡는 손가락에 힘주는 방식까지 고증에 맞게 연기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액션 장면도 예전 선협 드라마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리나 치명여설에서는 화려한 무술 동작이 많았다면 장안 24개에서는 더 현실적이고 거친 액션이 많아요. 골목길에서의 추격전, 근접 전투 같은 장면에서 성희가 직접 액션을 소화했다고 하는데 예고편만 봐도 칼을 휘두를 때의 속도감이나 움직임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특히 눈빛 연기가 압권이에요. 예고편 중에 사안이 원수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단 3초 정도의 짧은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화제를 모았어요. 중국 웨이보에서는 이 장면만 따로 편집한 영상이 3억 뷰를 넘었다고 합니다. 10년간 참아온 분노와 복수심이 눈빛 하나로 전달되는 거죠. 이번 캐릭터는 성희에게 정말 중요한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선협 드라마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서 권모술수가 가득한 복수극의 주인공으로 변신하는 거니까요. 만약 이 연기가 성공한다면 성희는 단순히 잘생긴 선협 드라마 배우가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진짜 연기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드라마의 제작 퀄리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장안 24개의 제작비는 무려 8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썼냐면 바로 실제 크기의 장안성을 다시 만드는 데 사용했어요. 요즘 중국 드라마들 보면 크로마키 배경이나 CG를 많이 쓰잖아요. 배우들이 초록색 천 앞에서 연기하고 나중에 배경을 입히는 방식이죠. 근데 장안 24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186일 동안, 그러니까 6개월이 넘는 시간을 들여서 실제로 장안성에 서실하는 시장 거리를 재현했어요.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만들었냐면 일단 주작대가라는 장안성의 메인 거리. 바닥에 깔린 돌 하나하나에 개원통보라는 당나라 동전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원래 당나라 시대에는 길바닥에 동전 모양을 새기는 풍습이 있었대요.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재현한 거죠. 거리 양쪽에 있는 주점이나 상점들도 모두 당나라 시대의 건축 양식을 따랐어요. 건물 처마의 각도, 기둥의 굵기, 심지어 가게 앞에 걸린 천의 재질과 색깔까지 모두 역사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가게 간판도 당나라 서체로 직접 써서 걸었고요. 더 놀라운 건 소품들입니다. 극 중에서 등장인물들이 차를 마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사용하는 찻잔과 찻주전자가 136개나 된대요. 그런데 이게 그냥 찻잔이 아니에요. 법문사라는 유명한 절에서 발굴된 당나라 시대 찻잔을 그대로 복제한 겁니다. 전문가들이 실제 유물을 보고 모양, 색깔, 문양을 똑같이 재현했어요. 심지어 사안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옥패도 당나라 시대 출토 유물을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문양의 오차가 0.3mm도 안 된대요. 누가 화면으로 봤을 때 그 차이를 알겠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제작진은 완벽함을 추구한 거죠. 조정 장면에 나오는 제기들, 그러니까 왕이 제사 지낼 때 쓰는 도구들도 당육전이라는 당나라 법전에 기록된 크기와 모양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심지어 배우들이 입는 옷감도 전통 방식으로 직접 짰어요. 도낭 벽화에 나오는 문양을 그대로 옮겨서 옷을 만든 겁니다. 화면으로 봤을 때 옷의 질감이 확실히 다르다고 해요.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시청자들이 TV를 켜는 순간 진짜 당나라로 시간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예고편만 봐도 화면의 질감이 다른 드라마와 확실히 다릅니다. 조명도 특별합니다. 밤 장면을 찍을 때 LED 조명을 쓰지 않고 실제로 촛불과 등잔불을 사용했대요. 물론 안전을 위해 일부는 전기 촛불을 썼지만 최대한 실제 불빛의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 장면의 분위기가 정말 신비롭고 몽환적이에요. 이런 제작 방식은 배우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초록색 천 앞에서 상상으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세트 안에서 연기하니까 감정 몰입이 훨씬 쉽대요. 성희도 인터뷰에서 세트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내가 당나라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벌써 장안 24개가 고장극 제작 수준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틱톡에서 관련 영상 조회수가 5억을 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걸어다니는 당나라 역사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경 세트가 단순히 보기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배우들의 연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성희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세트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당나라로 시간여행을 한 것 같았다. 초록색 천 앞에서 상상으로 연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실제로 배우들이 거리를 걸을 때 발밑에서 느껴지는 돌의 질감, 건물에서 나는 나무 냄새, 이 모든 게 연기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밤 장면 촬영이 인상적이었대요. 실제 촛불과 등잔불을 사용하니까 빛의 흔들림, 그림자의 움직임이 모두 자연스러워요. 배우들이 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긴장감을 느끼고 그게 그대로 연기로 이어진다는 거죠. 류이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조정 장면을 찍을 때 실제 당나라 양식으로 만든 왕좌에 앉으니까 저절로 황제의 위엄이 느껴졌다고요. 단순히 의자가 아니라 역사적 고증을 거친 왕좌에 앉으니 몸의 자세부터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중 장면도 특별합니다. 보통 드라마에서는 엑스트라들이 그냥 지나다니기만 하잖아요. 근데 장안 24개에서는 엑스트라들도 모두 당나라 시대 복장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연기를 해요. 어떤 엑스트라는 떡을 만들고 어떤 엑스트라는 천을 팔고 정말 살아있는 시장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제작진이 공개한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 촬영 중간에 배우들이 세트를 둘러보면서 감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니다운 같은 베테랑 배우도 이렇게 정성 들인 세트는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이런 디테일이 쌓이고 쌓여서 화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뭔가 다르다,
퀄리티가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 때문입니다. 1,200억 원이라는 제작비가 결코 헛되이 쓰인 게 아닌 거죠. 물론 이렇게 돈과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드라마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시각적 완성도만큼은 보장된 셈이죠. 그리고 이런 제작 퀄리티가 화제가 되면서 방영 전부터 예약 시청자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배우 라인업이에요. 장안 24개에는 중국 최고의 노배우 20명이 출연합니다. 솔직히 이 라인업을 보면 성희가 주연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먼저 류이진부터 살펴볼게요. 류이진은 소무양이라는 황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배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황제 역할을 맡으면 류이진을 찾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왕의 카리스마를 연기하는데 탁월한 배우거든요. 극 중에서 소무양은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속으로는 신하들을 철저히 견제하는 인물입니다. 예고편에 나온 대사 중에 짐은 강산을 원하지 충견을 원하는 게 아니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한마디로 황제의 의심과 권력욕을 완벽하게 표현했어요. 류이진의 연기를 보면 말투의 미묘한 변화만으로도 황제의 복잡한 심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안과 황제의 관계가 이 드라마의 핵심이에요. 사안은 복수를 위해 황제를 이용해야 하고 황제는 사안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경계합니다. 성희와 류이진의 대결 연기가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죠. 다음은 장한이입니다. 장한이는 중국에서 정말 유명한 배우인데 주로 남성적이고 강한 캐릭터를 연기해왔어요. 이번에는 엄봉산이라는 장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캐릭터는 악역인데 권력을 쥐고 횡포를 부리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나름의 신념이 있는 캐릭터래요. 장한이는 이 역할을 위해 몸무게를 7kg 늘렸다고 합니다. 갑옷을 입었을 때의 압도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였대요. 예고편에서 장한이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카리스마가 느껴져요. 권신의 강압적인 태도를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니다홍이 있습니다. 니다홍은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붉은 수수박 같은 작품으로 유명한 배우인데 이번에는 함제국사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 캐릭터가 정말 재밌는 게 겉으로는 미친 노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전략가입니다. 예고편을 보면 니다홍이 찻집 구석에 앉아서 절인 배추를 까먹는 장면이 나와요. 등이 굽고 초라한 모습인데 눈을 들었을 때의 눈빛이 정말 섬뜩해요. 대간사약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큰 간사한 사람은 정직해 보인다는 뜻인데 니다홍이 딱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니다홍은 과장된 분장 없이도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그냥 앉아있는 모습만으로도 범상치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노배우의 연기력입니다. 왕진송도 빼놓을 수 없어요. 왕진송은 오중영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데 이 캐릭터가 입장이 애매한 인물이래요. 성희가 연기하는 사안과 장한이가 연기하는 엄봉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인물입니다. 누구 편인지 끝까지 알 수 없는 거죠. 왕진송의 연기 스타일은 정말 독특해요. 과장된 표현 없이 담담하게 연기하는데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고편에서 단 몇 초 나왔는데도 네티즌들이 이 사람 뭔가 있다고 난리였어요. 노배우들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젊은 조연 배우들 라인업도 정말 탄탄합니다. 먼저 서루가 여주인공을 맡았어요. 서루는 최근 몇 년간 정말 꾸준히 좋은 작품에 출연한 배우예요. 장월신명, 일념관상 같은 작품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았죠. 이번에는 백관이라는 화가 역할을 맡았는데 사안과 은밀히 협력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인물이래요. 로맨스보다는 동지 같은 관계라고 하네요. 저우치도 눈여겨볼 배우입니다. 최근 창월무명 같은 작품에서 주목받은 배우인데 이번에는 사안의 친구이자 조력자 역할을 맡았어요. 예고편에서 잠깐 나온 장면만 봐도 사안과의 케미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통몽실이라는 배우도 있어요. 이 배우는 액션 연기에 특히 강한 배우인데 극 중에서 무술 고수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성희와의 액션 장면이 기대되는 부분이죠. 한동생, 황진 같은 중견 배우들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분들은 노배우만큼은 아니지만 연기 경력이 20년 가까이 되는 베테랑들이거든요. 조연으로 나오지만 존재감이 확실한 배우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장안 24개는 정말 주연부터 조연, 단역까지 빈틈이 없는 캐스팅이에요. 흔히 말하는 옥석 같은 드라마인 거죠. 어느 장면을 봐도 연기 구멍이 없다는 뜻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이 드라마를 연기 교과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주연의 연기만 좋은 게 아니라
화면에 나오는 모든 배우가 제 몫을 하니까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 4명만 해도 이미 어마어마한 라인업인데 여기에 한동생, 황진, 저우치 같은 배우들까지 더해집니다. 한편 이 드라마에 이렇게 많은 노배우가 모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성희가 과연 이 노배우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솔직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강렬해서 주연인 성희가 묻히는 거 아니냐는 우려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게 성희한테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 연기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연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연하루에도 베테랑 배우들이 많이 나왔는데 성희는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의 연기를 더 빛냈죠. 장한 24개 제작진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보면 성희를 캐스팅한 이유는 그가 노배우들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연기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제작진이 성희의 연기력을 믿고 이런 라인업을 구성한 거죠. 실제로 예고편에서 성희와 류희진의 대화 장면을 보면 성희가 전혀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두 사람의 연기가 서로를 더 빛나게 만드는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좋은 케미스트리입니다. 그리고 중국 네티즌들 반응을 보면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성희가 노배우들한테 배우면서 더 성장할 것 같다. 이 조합이 정말 기대된다는 댓글이 많습니다. 물론 일부는 여전히 걱정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기대하는 분위기예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과연 장한 24개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희의 3연속 방영 전략은 맞는 선택일까요? 먼저 3연속 방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에요. 보통 배우들은 작품 사이에 간격을 두거든요. 시청자들이 한 배우의 얼굴을 너무 자주 보면 질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배우들은 1년에 한두 작품 정도만 방영합니다. 그런데 성희는 올해 3작품을 연달아 방영했어요. 부산해가 5월에 방영되고 천지검심이 11월에 방영되고 장한 24개가 12월에 방영됩니다. 거의 끊김없이 성희의 얼굴을 보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시청자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또 성희야?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부산해와 천지검심 사이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성애 조금 쉬어라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게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성애 소속사 입장에서는 지금이 성희의 전성기니까 최대한 많은 작품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3작품이 모두 다른 장르예요. 부산해는 판타지, 천지검심은 선협, 장한 24개는 권모술 수국입니다. 각각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특히 장한 24개는 앞에 2작품과 완전히 다릅니다. 백발복수자라는 전혀 새로운 이미지니까 시청자들이 신선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성인애가 아니라 이런 성인은 처음 봐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영 시기도 전략적입니다. 12월 12일은 연말이잖아요.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라마를 몰아보는 시기예요. 게다가 중앙방송 황금시간대 방영이라는 건 중국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방송국에서 이 드라마의 퀄리티를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예약 시청자 수도 벌써 200만 명을 넘었어요. 방영 전인데도 이 정도면 관심도가 정말 높은 겁니다. 틱톡과 웨이보에서도 관련 화제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장한 24개가 아무리 좋아도 성희가 올해 3작품을 연달아 방영한 건 사실이에요. 만약 장한 24개마저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정말 성희한테는 타격이 클 겁니다. 올해 3편이나 나왔는데 하나도 대박이 없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장한 24개가 대박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앞에 2작품은 모두 잊히고 역시 성희는 장한 24개지라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마지막 작품의 성공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한 24개는 성희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작품이자 자신의 연기 변신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제작진도 이걸 잘 알고 있어서 최선을 다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장한 24개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제작 퀄리티가 보장돼 있어요. 1200억 원짜리 실경 세트에 노배우 20명이 출연하는 드라마가 망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권모술 수국은 중국에서 꾸준히 인기 있는 장르예요. 최근 몇 년간 이런 스타일의 드라마가 잘 안 나와서 오히려 시청자들이 목말라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성희의 변신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차갑고 계산적인 캐릭터를 어떻게 소화할지, 노배우들과의 대결 연기는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자, 오늘 장안 24개에 대해 3가지 관점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첫째, 성희의 백발 복수자 변신. 선협 드라마 이미지를 벗고 권모술수극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도전이에요. 둘째, 1200억 원짜리 실경 세트. 당나라 장안성을 완벽하게 재현한 제작 퀄리티예요. 셋째, 20명의 노배우 진용. 류이진, 장한희, 리다홍, 왕진송 같은 최고의 배우들이 모두 모였어요. 이 3가지 요소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엔 올해 말 최고의 화제작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방영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만 봐도 기대할 만한 이유가 충분해요. 성의 팬들은 물론이고 권모술수극을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고퀄리티 고장극을 기다리던 분들 모두 주목할 만한 작품입니다. 12월 12일 중국 중앙방송과 유쿠에서 동시 방영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OTT 플랫폼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곧 공지가 나올 거예요. 넷플릭스나 왓챠에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기대하고 있어서 바로 시청하고 싶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가 이번에 노배우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장안 24개가 올해 말 대박 드라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희의 3연속 방영 전략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봐야 다음에도 참고할 수 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중국 드라마 소식, 배우 분석, 작품 리뷰 계속 올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